저는 그 국민대학교 네. 시스템공학부에 있는 신주영 교수라고 하고 저는 네네. 뭐 기상, 뭐 기후변화, 뭐 물환경, 물재해, 뭐 그다음에 뭐 폭염, 뭐 이런 다양한 환경 플러스 뭐 건설 관련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 관리가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첫 번째로 이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 지구상의 에너지가 너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 에너지를 이동하는 그 지구에서 가장 큰 매체가 물입니다. 비열이 제일 큰. 대기 같은 경우에는 뭐 공기는 좀 비열이 낮아서 에너지 전달률이 좀 떨어지고요. 그리고 첫 번째로 그런 것 때문에 중요하고, 두 번째로 이 물이 이 에너지를 이동하는데 이 에너지 이동하는 패턴이 변화하면서 어느 지역에는 물이 굉장히 부족하고 어느 지역에는 물이 더 풍부해지고, 또 풍부하다는 게 때때로 좋지만 너무 풍부하면 또 홍수가 되고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기후변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테마로 지금 작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물에 대한 양의 변화가 가장 2차적으로 이제 핵심적인 포인트는 농업에 관련 있습니다. 식량 생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기후변화에서 물 관리에 대한 부분, 물 산업에 대한 분야가 뭐 예를 들어 한국만 해도 지금 겨울철에는 비가 점점 줄어들고 여름철에는 비가 굉장히 오는 양은 변하지 않았었는데 굉장히 오는 날수가 바뀌었거든요. 더 적은 날짜로 오고요. 그래서 요즘 이제 섬진강 전라도 같은 경우에 이제 작년에 굉장히 극심한 가뭄이 있었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침수 피해가 발생을 하고요. 저는 세계적으로 보면은 한국과 같은 경우는 이제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이 영향을 좀 덜 느끼는데, 그 온난한 기후대에 있는 뭐 캘리포니아라든가 뭐 이제 호주 이런 경우에는 지금 물이 조금씩 적게 오거든요. 근데 가뭄이 그래서 한 10년씩 5년씩 이제 장기적으로 가뭄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지역 같은 경우 이제 물이 굉장히 부족해지고 있죠. 그에 비해서 딴 데는 이제 홍수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한국은 그럼 아직 강우량은 거의 똑같은데 아직 빈도수 차이만 좀 있는 걸로. 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거든요. 비가 이제 예전에는 좀 고르게 와서 쓰기 좀 편했다고 하면은 지금은 올 때는 확 몰아서 오고 안 올 때는 안 오고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럼 물 관련해서 한국이랑 아직 다른 나라랑 느끼는 체감도 확실히 차이가 좀 많이 나겠네요. 그렇죠. 호주나 딴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가뭄이 심한 나라들은 이제 그 법이 이제 저는 개정을 했고요. 이제 왜냐면은 우선 어느 것부터 살릴 거냐, 어느 산업부터 살리고 어느 산업을 먼저 닫아버릴 거냐 이런 부분들도 정해졌고요. 산업용수 우선순위를 둔다는 말씀이신가요? 우선은 그저 산업용수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용수는 이제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이렇게 나뉘는데 호주 같은 경우는 농업을 많이 하니까요. 농업 국가니까 이제 농업용수를 할 때 어디부터 누구 줄 것이며, 그 다음에 공업용수를 어디를 먼저 자를 것이고, 생활용수는 어디까지 확보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의 법이 이제 개정됐죠. 호주와 약간 반대되는 국가도 그냥 비슷한 홍수가 나는 국가들은 어떤? 뭐 최근에 홍수가 났던 국가는 이제 리비아가 있겠죠. 리비아는 생각해 보시면 사하라 사막 위에 있는 그 지중해에 있는 사막 국가인데 홍수가 나서 도시 하나가 사라졌죠. 근데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비가 안 오던 가뭄 나라에서 갑자기 비가 많이 오니까 대처를 못한 거죠. 그리고 상류에 댐이 2개 정도 있었었는데 그 댐이 연속적으로 파괴가 되면서 그 물이 이제 그 도시로 들어가서 도시의 그 강하르브에 있는 강하르브에 이제 해안가에 도시가 있는데 그 강 주변으로 해서 한 도시를 이제 물이 싹 쓸어버렸죠. 최근에 봤던 뭐 과학적으로도 자연재해가 심해지는 건 확실히 증명이 됐고요. 이제 확실히 증명된 거는 이제 폭염과 그리고 홍수, 가뭄, 그리고 태풍 이 4개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피해가 더 커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증명이 됐고요. 물리적으로도 어느 정도 그 프로세스가 좀 맞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는 결국은 이제 기온이죠.
기온이 제일 중요한 지표이고요. 그게 얼마큼 높아지냐에 따라서 어떻게 영향을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고, 아직까지는 재난 정도로만 끝나는데 아마 기온이 더 올라가면은 자연 재난이 아닌 다른 문제가 더 크게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혹시 예측 가능한 재난 이상의 것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기온이 더 올라간다 하면은 우선은 날씨가 더 더워지면 사람이 사는 위치가 변경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아까 에티오피아 거기서도 제가 조금 보고 싶었던 거는 기후 난민에 대해서 좀 보고 싶은데,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원래 살던 내가 지역에서 재난이 심해지든가 아니면 농사를 짓던 사람 농부인데 농사를 더 이상 질 수 없는 지역이다든가 그렇게 돼서 이제 떠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떠나면 문제가 아닌데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냐가 문제겠죠. 그럼 그 사람들이 밀려서 옆 나라로 가고 옆 나라에서 밀려서 옆 나라 가고 그 대이동이 되면서 좀 이제 문화 충돌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죠. 지금 피해 쪽에만 집중하시는 게 아니라 피해 이후의 상황도 계속 집중하고 계시는 네, 그렇죠. 연구가 그쪽으로 이제 계속 돼야겠죠. 왜냐면 피해는 이미 너무 명확해서 아까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에 꿀벌이 되게 없거든요. 네, 꿀벌이 없는 정확한 이유는 아직까지는 밝혀지진 않았는데 가장 유망한 이유가 지금 꽃이 피는 온도가 높아서 꽃이 피는 그 시즌이 좀 변화해가지고요. 네, 개화 시즌이 바뀌어서 원래는 꿀벌이 꿀을 먹고 사는데 중간에 꽃이 안 피는 시즌이 생겨서 지금 그러면 이제 굶어 죽는 거죠. 그때 꽃이 안 피니까. 근데 원래는 기존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꽃이 이제 쭉 사계절 내내 이제 꿀벌이 먹을 때는 꽃이 폈어야 됐었는데 그런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어떤 꽃은 더 빨리 피고 어떤 꽃은 좀 늦게 피고 하면서 이제 좀 중간에 이제 간격이 생긴 거죠. 이건 약간 번외적인 얘기인데 기온을 다들 그러니까 덜 높이자는 거에만 주안하고 있는 얘기도 많은 것 같아서 혹 좀 온도를 낮출 수 있는 약간 견해나 연구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긴 한가요? 굉장히 많이 하죠. 굉장히 많이 하는데 네. 기술 장벽이 어마어마하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그 CCUS라고 해서 탄소-포집 기술. 네, 탄소-포집 기술이 가장 이제 유망한 기술인데 아직까지 탄소-포집을 하기 위해 사용되는 에너지가 탄소-포집을 해서 줄어들이는 탄소보다 더 많은 탄소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수성치 않은.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에너지 문제 쪽에서 해결이 돼야 되는데 재생에너지라든가 원전이라든가 아니면은 에코프로에서 하는 것처럼 이제 배터리를 좀 굉장히 고효율로 만들어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인다든가 사용 효율성 이렇게 해서 CCUS 기술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되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제일 그나마 가능한 게 CCUS 정도. 네, 그렇죠. 기후 기술이라고 해서 다른 분야가 있긴 한데 보면은 되게 그나마 이제 가능한 게 CCUS고 그 이상 기술은 이제 기후 변화가 보다도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설국열차 같은 사건도 일어날 수 있는 케이스도 많기 때문에 아예 조절을 잘못했다가 너무 추워지는 기온을 아예 떨어뜨리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시겠죠. 저 기온을 떨어뜨리는 것도 그거는 약간 단순한 문제고 기온이 떨어졌을 때 과연 원상 복귀가 될 것인가가 아니라 이제 더 이상한 형태로 변해서 통제하려다가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가서 더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지구는 이게 되게 복잡하고 살아있는 생물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잘못 건드리면 이제 확 변할 수가 있어서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것이죠.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정의가 되게 어려운데 제가 있는 과가 건설 시스템 공학부고 그 안에 환경이라는 세부 전공이 있지만 실제로는 환경 안에 건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우리가 환경이라고 하는 게 지금 자연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환경,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환경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